마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한밤중에 깨어났어요. 눈을 떠서 보는데 안녕 햄찌? 바로 어제 데려온 반려 햄스터가 앞에 앉아있네요. 근데 뭔가 햄찌에게서 원시스러운 느낌이 나요. 갑자기 햄스터가 뒷다리로 일어서서 늑대처럼 울부짖어요. 단 휘파람 소리처럼 톤은 더 높아요. 그리곤 햄찌는 창문으로 날쌔게 움직여 당신을 한번 보고 거리로 뛰어내렸어요. 대체 저게 뭐였죠? 진정해요. 햄스터라고 데리고 온 게 사실은 늑대인간 쥐였어요. 또는 메뚜기 쥐라고도 해요. 완벽한 사냥꾼이죠. 민첩하고 빠르고 고통을 느끼지도 않아요. 이 쥐는 북아메리카에 살고 구멍 파는 걸 싫어해요. 집주인을 집에서 쫓아낼 수 있는데 왜 일하겠어요. 이 귀여운 솜털 뭉치는 메뚜기, 뱀, 거미를 잡아먹지만 무엇보다도 위험한 먹이를 좋아해요. 애리조나 바크 정갈은 독성이 매우 강한데 우리의 귀염둥이는 상관없대요.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쳐 이 설치류는 정갈 신경독을 에너지 드링크로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독은 이 쥐에겐 100잔의 커피와 같고 게다가 고통도 느끼지 않게 해주죠. 쥐 몸에 독이 많아질수록 바이킹이 광분하는 것처럼 날뛰게 됩니다. 전투가 끝난 후 설치류는 밤하늘로 고개를 들고 울부짖어요. 소리는 휘파람 소리에 가깝지만 시끄럽죠. 만약 이 동물이 축구장 한가운데서 울부짖었다면 관중석에서까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쥐는 자신을 알리고 모든 사람에게 여긴 내가 접수했으니까 감히 날 화나게 하지 마 라고 알리죠. 못 믿겠다고요? 불쌍한 정갈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에서 일어났을 때 쥐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방에 침투한 독충을 찾아낸 걸 수도 있어요. 자연은 인류를 불쌍히 여겨 메뚜기 쥐를 작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근처에 이 쥐가 보인다면 거기서 빨리 나오세요. 그 뜻은 늑대인간 쥐가 사냥을 하고 있고 근처 어딘가에 전갈이 있다는 의미니까요. 새끼 쥐는 감금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공격적이에요. 고대 스파르타의 아이들 같죠. 인생 첫날부터 이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구를 창조하는 회사에 취직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상사가 신참 오늘 밤 내 책상 위에 있는 새로운 동물에 대한 프로젝트 좀 완성해서 올려놔. 여러분이 생각해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완성한 결과는 오리너구리였어요. 이 동물은 부드러운 털로 덮여있고 비벅꼬리 같은 꼬리에 물갈퀴, 오리의 부리를 하고 있어요. 오리너구리는 알을 낳지만 새끼에게 젖을 먹여요. 당신 아주 굉장한 상상력을 가졌군요. 수컷 오리너구리는 뒷다리에 독이 있는 박차를 갖고 있어요. 이 독은 인간에게는 위험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동물을 쓰다듬는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만약 그 박차로 여러분을 쏜다면 일주일간의 극심한 고통을 가져올 테니까요. 어떤 동물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질이 더러울까요? 그건 쉽죠. 벌꿀 오소리예요. 무엇보다 일주일에 5번 레슬링 체육관을 찾는 스컹크를 닮았어요. 그리고 그 냄새도 나고요. 벌꿀 오소리의 몸무게는 2살배기 아기만 하지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뱀이든 2마리의 사자든 하이에나 떼든 누구랑 맞서든 신경도 안 써요. 다 공격하고 이길 거예요. 꿀이 먹고 싶다? 문제 없어요. 오소리와 친구하게 되면 여러분을 위해 벌집을 무너뜨려 줄 테니까요. 심지어 벌침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벌꿀 오소리의 피부는 두꺼워서 뚫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과 강한 턱도 가졌죠. 벌꿀 오소리는 아프리카에 있는 모두를 두렵게 하지만 북아메리카와 유라시아에 사촌도 있어요. 이 친구들도 성질이 고약해요. 비록 거대하다고 부르긴 어렵지만 울버리는 곰이나 엘크에게 덤벼드는 걸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이 동물은 중간 크기의 개보다 크지 않아요. 만약 이 녀석을 기분 나쁘게 했다면 제가 그런 게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이 녀석은 강하고 수영도 하고 빨리 달려요. 넓은 발은 설신과 같아서 눈 속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죠. 나무 위에서도 울버린으로부터 몸을 숨길 수 없어요. 묘할 정도로 민첩하게 기어오를 수 있어요. 원뱃은 폭신한 곰을 닮은 귀여운 동물이에요. 다부지고 점원 셰퍼드만큼 무게가 나가요.
원뱃은 호주에 살고 있으며 깊은 구멍을 파서 세상에서 가장 독창적인 보호를 받는 곳에 있죠. 만약 저기 지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원뱃은 입구를 몸 뒷부분으로 막아서요. 몸의 이 부분은 4개의 연결된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뱃에겐 이건 일종의 방패가 됩니다. 포식자가 이걸 물어뜯는 건 어려워요. 이 친구는 평화롭지만 시력이 나쁘고 별로 똑똑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이 위협을 가한다고 생각하면 공격할 거예요. 인도 회색 몽고스는 코브라와 싸우는 데 있어서는 진정한 챔피언이에요. 싸우는 동안 아름답고 빠르게 춤을 춰서 뱀은 속임수에 반응할 시간이 없어요. 코브라는 지쳐 가능한 한 빨리 도망치려고 하죠. 이 동물은 두꺼운 털과 코브라 독에 대한 면역이 있어 코브라 송곳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몽고스는 고양이의 친척이고 인도에서 인기 있는 반려동물이랍니다. 이 동물들은 주인 무릎에 앉는 걸 좋아하지만 난폭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야생에선 몽고스는 거의 사람을 공격하지 않지만 궁지에 몰리면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일 거예요. 지구상에 정확하게 몇 마리의 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인간보다 2배는 더 많을 거예요. 이 놀라운 동물은 웃고 꿈꾸고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어요. 이들은 무리를 지어 살고 자신보다 수십 배 큰 먹이를 사냥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7,500만 년 된 공룡의 갈비뼈에서 쥐가 문 자국을 발견했어요. 쥐들은 또한 왕이 있어요. 비록 왕관은 쓰지 않지만요. 그건 꼬리가 매듭으로 묶여진 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기록된 가장 큰 왕은 32마리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주머니 쥐는 공룡 시대부터 존재해왔어요. 그들의 연기 실력이 오늘날까지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었죠. 근처에 위험이 생기자마자 이 영웅은 좀처럼 싸움에 뛰어들지도 않지만 도망치지도 않아요. 땅바닥에 쓰러져 죽은 척하죠.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심지어 호흡과 심장박동도 늦춥니다. 전 이 동물이 오스카상 받을 자격이 있다고 봐요. 더 리얼하게 연기하기 위해 이 배우는 냄새를 발산합니다.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포식자들이 주머니 쥐에 접근할 바엔 굶는 게 나을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동물은 자신의 연기력을 통제할 수 없어요. 스트레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주머니 쥐는 공격적이진 않지만 궁지에 몰리면 으르렁거리고 털이 곤두서고 작지만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냅니다. 솔레노돈을 착하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붉은 털, 피노키오 같은 코, 털 없는 긴 꼬리를 보면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있고 입 안에는 침을 독성으로 만드는 특별한 분비선이 있어요. 놀랍게도 이 동물은 자신의 독에 대한 면역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루밍할 때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솔레노돈은 천성이 공격적이에요. 심심하거나 화나면 돼지처럼 꿀꿀거리며 부근에 있는 아무에게 덤벼들 수 있어요. 다행히 침의 독성은 사람에게 해롭지 않아요. 피그미 저보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설치류예요. 아기 캥거루처럼 생겼고 무게는 동전보다 약간 무거워요. 가장 큰 건 카피바라인데 보고 있으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친구예요. 하지만 더 큰 설치류도 있었어요. 수백만 년 전 아프리카 버팔로 크기의 설치류가 이 행성에 살았어요. 포베로미는 식물을 먹었고 하마와 지나치게 큰 기니피그를 동시에 닮은 설치류였습니다. 이제 다음 동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특이한 설치류 1등은 맡아둔 친구일 거예요. 이 괴물은 벌거숭이 두더지쥐입니다. 그리고 벌거벗었고 땅속에 살죠. 쥐치고도 겉모습이 좀 과하죠? 무엇보다 두더지쥐는 공포 영화에 나오는 소시지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요점은 그게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이런 크기의 설치류는 2-3년을 살아요. 하지만 벌거숭이 두더지쥐는 야생에서 30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사람이 1000살까지 살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설치류의 경우 30년은 인간의 1000년과 거의 비슷해요. 과학자들은 아마 이 보기 흉한 땅 파는 동물이 인류의 노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믿어요. 벌거숭이 두더지쥐 300마리가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콘크리트처럼 딱딱한 아프리카 땅에 이들은 축구장 6개 크기의 도시를 파요. 사람들은 이 쥐들을 거의 만나지 못해요. 거의 땅 위로 올라오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거든요.
이설치류는 식물의 뿌리로부터 수분을 얻는다고 해요.